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? 그런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집 같이 지을까요? 이럴 수 있잖아요. 전 돈이 없는데요? 돈을 빌려드릴게요. 전 땅이 없는데요? 땅을 드릴게요. 그럼 전 뭘 하면 되나요? 잘 보세요. 이 건축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내 포지션을 건축 설계사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제가 건축사를 한다라고 따지면 그 건축 설계사 업무가 설계하는 업무잖아요. 일단 제가 뭐 어떤 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건축 설계사라고 해봤을 때 가정해 볼게요.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처럼 그냥 뭐 똑같은 아이템 뭐 볼펜을 팔면 일반적인 볼펜을 팔아요. 근데 이게 잘 안 팔립니다. 어떻게 팔아야 할까를 노출과 영업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차별화와 기획력 이걸로 승부해서 이게 좀 돋보이게 만들자 뭐 이런 취지의 접근으로 가는 거잖아요. 특별한 건축 설계에 좀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. 이런 게 있어요. 건축 설계사 하는 일이 설계하고 뭐 인허가 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. 동네에 뭐 다 많은 뭐 편의점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. 어쨌든 간에 설계하는 건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우리가 직구할 때 중개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. 이런 것처럼 별다른 특색이 없으면 그냥 얼마 해줄 건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아무리 전문직이어도 다 영업의 시대이고 나를 어필하고 하는 이런 개인 브랜딩의 시대잖아요. 근데 지금 일반적인 영세한 건축사에서 저한테 만약에 왔다? 뭐 제가 이렇게 한다? 라고 따진다면은 남들과는 좀 다른 내 나름의 틈새를 찾겠습니다. 이렇게 해볼게요. 예전에 저희 수강생인 개통령 형욱이 있잖아요. 형욱이한테 들었던 얘기에 10년도 넘었습니다. 그 얘기 들은 지가. 일본에 가보면은 아파트가 만약에 이렇게 7동에 올라가잖아요. 그럼 6개 정도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. 이게 그 법이 그렇대요. 그리고 한 동은 애완견을 키워야만 들어간대요. 이게 서로 좀 갈라놨는데 복도에서 배변한다거나 아니면 막 짖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. 또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품앗이가 되기도 할 것 같고 아니면 여기는 건축 구조가 좀 달라가지고 옥상에 강아지 유치원 같은 것도 좀 해놓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제 나름의 추측을 해보건데 이런 식으로 자기 목표는 그때 한 2014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건물을 짓는 게 목표다.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이제 설계 들어가겠네요. 이런 거에서 한번 착안을 해볼게요.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 설계에 좀 특화를 시키고자 마음을 먹을 것 같아요. 그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알고 와요? 이럴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 집사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. 보호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강아지 어떤 이런 바닥 코팅 각종 용품, 인테리어 뭐 조금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짓는다면 주택에 어떤 레이아웃을 짜가지고 뭐 어떤 것들을 좀 배치해야 되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러다가 나가선 정말 그렇게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다 포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각종 정보 반려견 견주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얘기하는 거죠. 정보를 세미나와 뭐 요즘 중강의, 유튜브, 책, 포책자 뭐든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부합하는 실제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런 것들을 좀 소싱에다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좀 여지를 주면서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. 플랫폼이 되는 거죠. 이러면서 실제 애견을 키우면서 우리 대표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집이 있으면 저도 정말 들어가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수요를 먼저 만들 것 같아요.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? 그런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집 같이 지을까요? 이럴 수 있잖아요. 전 돈이 없는데요? 돈을 빌려드릴게요. 전 땅이 없는데요? 땅을 드릴게요. 그럼 전 뭘 하면 되나요? 글쎄요. 어떻게 같이 팔면 되는 거죠. 건축 설계사이면서 시행도 할 수 있게끔 뭐 뭔가 발전이 되겠죠.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라고 하면은 되게 물건을 어떻게 팔까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.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에 관련된 기구를 판다. 그러면 다이어트 기구가 새로 나왔습니다라고 광고를 뻥 하면 이게 얼마나 특이하고 정말 가성비가 좋고 정말 지금까지 못 봤던 이런 거에 따라 노출에 대한 전환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비슷한 게 또 금방 나오게 되고 가격이 또 싸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게 좀 처진단 말이에요. 광고 대비 이 매출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다이어트 기구 만져가지고 타는 자전거라고 볼까요? 그런 식의 다이어트 기계를 우리가 파는데 이것의 필요성을 느낄 만한 사람들을 미리 모아놨다면 운동을 하고 싶지만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성비 있게 제대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형태의 살을 뺄 수 있고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에 관련된 각종 자료나 어떤 영상들이나 그런 것들에 필요한 소액의 상품들을 팔면서 잠재 고객을 좀 모아놓고 여기에서 펀딩을 받아다가 제품 제조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풀들이 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기본빵을 할 수 있잖아요.
있잖아요. 새로운 게 들어와도 이런 거를 남의 제품들 몇 가지로 좀 테스트해보면서 우리 회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, 기존 구매자들이겠죠, 혹은 구매를 하려고 회원들로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 회원일 거고, 이런 분들과의 관계를 만들면서 필요할 정보들을 계속 꾸준히 제공하며 이 안에서 다이어트 챌린지도 좀 하고, 이 상태에서 물건 판매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. 무턱대고 올라가면은 이게 만약에 한 50만 원 30만 원 한다, 올라갈 때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광고 보고 좋은 것 같은데 살까 말까 고민한단 말이에요. 그럼 30만 원 50만 원짜리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광고비 얼마 들지, 자꾸 이 싸움이 돼버리고. 근데 이게 이제 효율적인 마케터가 붙어서 광고를 잘 하고 또 기존 회원 관리를 잘 해가지고 후기도 잘 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. 후기 받겠다고 애시당초 그냥 그 현금 20만 원 지금 이러면서 후기도 잘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. 이런 거 보고 계속 판다, 맞죠? 뭐 그건 그거대로 또 답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불특정 당수를 요즘 말로 퍼널이라 그러잖아요. 깔때기 자꾸 추려서 뽑아내야 되는데, 애시당초가 뭔가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꾸준히 이런 연대를 갖고 멤버십에서 점점 자가 증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, 왜 이런 책을 봤는데 플립 더 퍼널, 깔때기를 부셔라, 깔때기를 뒤엎어라, 뭐 접어라 이런 소리잖아요. 꼭 깔때기에서 걸러내려고만 하지 말고 걸러진 걸 가지고도 증식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불려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잖아요. 우리가 접근할 때 방금 갑자기 뭐 그 다이어트 기구 나오긴 했는데, 건축사로 따지면 다시 저는 견주 보호자들을 위한 이런 건축 설계사라고 하는 제 나름의 포지션을 잡을 것 같고, 이거에 맞게끔 각종 자료들을 만들어서 내 팬들을 점점 늘려갈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요 팬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내가 설계한 혹은 이런 용도의 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확보되게끔 할 것이고, 확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지어서 분양하고 싶은 사람이 붙겠죠. 그럼 내가 시행을 하든 같이 하든 아니면 뭐 그 분양 대행을 해주든 다양한 형태의 일들로 내 업무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계된 상품을 팔며 이걸 분양 대행 쪽으로 넓혀갈 수 있으면 이제 건축 설계사 도하는 느낌이 될 것 같네요. 잘 보세요. 이 건축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내 포지션을 건축 설계사라고 하는 것에 한정 짓지 않았다. 견주들을 위한 뭔가 추가적인 사업에 충분한 여지가 있게 만들었다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. 1번.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 거래를 하면서 딱 맞는 이런 게 없잖아요. 이런 것들에 맞게끔 정확하게 그 손님들이 나를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이유와 지금 구매할 이유, 계속 머물 수 있는 이유, 이 안에서 또 다른 상품들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들,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자연적으로 이 안에서 나도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습니다. 내가 투자할게요. 땅을 드릴게요. 내가 여기서 건물을 지을게요. 인테리어를 할게요. 물품을 댈게요. 자연스러운 풀들이 만들어지겠죠. 이렇게 사업에 큰 맥을 잡아놓으면은 일단은 어떤 형태로 이걸 풀어가든 간에 뭐 어떤 마케팅을 하든 간에 유리하겠죠.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여러 측면에서 돈이든 뭐 아이템이든 뭐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거니까요. 자, 사업을 할 때 이왕 똑같은 아이템 남들과 똑같은 걸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, 남들과 달라진 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게끔 큰 맥을 잡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